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명호, 김은숙 부부의 딸, 첫째 딸 이혜인, 둘째 딸 이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자매? 네, 자매. 저희 막둥이 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여동생. 딸 셋 집이에요. 포항. 포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촬영하러도 지금 포항에서 올라온 거예요. 저희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어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어쩌다 보니까 같이 나오게. 네, 어쩌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로 입문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입문서와 같은 영상입니다. 제가 플라스틱 제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초보도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생 초보인 동생이 플라스틱 제로에 이제 입문하는 과정을 담아보면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동생을 섭외해서 같이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플라스틱 제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한 3-4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매일 즉석밥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게 재활용이 되라고 깨끗이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고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제가 기자단 활동을 하다가 플라스틱 아더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즉석밥 용기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먹는 밥인데 그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쓰레기랑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제가 수세미로 빡빡 닦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먹고 나면은 막 국물 같은 거 묻으면 빨개지는데 그거를 때를 빼겠다고 그거를 열심히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버렸는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소각되거나 매립됐겠구나. 아, 진짜 우리가 환경 파괴자들이었구나. 일단은 인터뷰 2로 처음에 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일이 커져서 함께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플라스틱 문제의 그런 심각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뭔가 접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 플라스틱 꼴찌덩이 쓰레기 이름은 하나인데 종류는 7개 재활용 우수한 PT 흰색만 재활용돼 PS 재활용 안 된다 아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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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재활용 안 되는지 몰라 네, 평소에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재활용 표시 있는데 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즉석밥 용기, 케첩 용기, 치약 용기는 플라스틱 아더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아더란 소재가 혼합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소재마다 녹는 점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빨대 같은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선별장에서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닐 아더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닐 아더에 해당하는 라면 봉지, 과자 봉지도 모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척해 분리수거했던 물건들이 사실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된 거죠. 그렇다면 재활용되지도 않고 500년 동안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과 비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면 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친환경 흐름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플라스틱과 비닐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 사용하는 겁니다. 최근 등장한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대나무 칫솔, 고체 샴푸, 고체 치약 같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며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은 칫솔 모와 칫솔 대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분해되는 대나무 칫솔로 바꾸면 1년에 230억 개의 플라스틱 칫솔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약 용기 또한 플라스틱 아더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매립되어 썩는 데만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용기에 담긴 고체 치약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세제나 화장품도 가져온 용기에 리필해 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제품이 많아서 너무 놀랬고 한번 다녀오니까 거기에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많이 소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포장 비닐과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최근 SNS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용기인의 챌린지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인데요. 음식점이나 베이커리에 다회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포장해오는 겁니다. 빵집에서는 빵 하나당 비닐 하나가 사용됩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 말이죠. 빵을 2개 이상 구매한다면 큰 비닐봉투를 별도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빵을 다회용기에 담고 다회용기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인당 연간 비닐 사용 개수는 420개, 하루 평균 1.15개입니다. 한 사람이 1년간 사용한 비닐봉지에서 무려 54.1kg의 온실가스와 비닐봉지 한 장만으로 약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긴다고 합니다. 비닐 대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4명 중 3명이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기업들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기업들이 라벨 없는 생수, 빨대 없는 우유를 출시하며 친환경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없는 지구,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이름이 하나인데 이제 종류가 7개다. 이거를 저는 처음 알게 되고 나서 되게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배우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전 되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걸 알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각인을 시킬까 이걸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전에 그 노래가 이렇게 맴돌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개사를 하고 막내 동생을 시켜가지고 막내 동생한테 너 이거 좀 불러봐 이렇게 해서. 몇 살이에요 혹시? 중학교 3학년이요. 약간 부끄러워하긴 했는데 동생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만족해했어요. 플라스틱 아더는 이제 소재가 이제 혼합된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이고 치약 용기 그리고 샴푸 용기 그리고 화장품들 대부분이 다 아더로 돼 있거든요.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아더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더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칫솔도 플라스틱 아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버리고 하는 그 칫솔조차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고. 칫솔이 발명된 이래로 단 하나의 칫솔도 아직 썩지 않았다. 맞아요. 네, 그게 저희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칫솔을 쓰게 됐고 그게 지금은 이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이것도 재활용이라고 부르는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기숙사에 내려갈 때 일회용 수저 사용을 줄이려고 그 다회용 수저, 쇠 수저를 집에서 챙겨가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텀블러도 사용하고 실리콘 빨대도 사용하고, 그리고 클렌징 바도 있어가지고 폼 클렌징 대신에 클렌징 바도 사용하고, 생각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샴푸 바랑 린스 바도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샴푸에 적응된 머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낯설기도 했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더 다른 방법들을 더 찾게 되고. 가격은 어때요? 좀 비싸지 않아요? 조금 비싸긴 해요. 네. 상대적으로 비싸긴 한데 이게 더 이용이 더 많아지면은 공급도 더 늘어나면 좀 가격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로 웨이스트 생활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하면은 조금씩 바꿔 나가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명씩 그런 소비를 하다 보면 그런 제품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이 거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 이때 노를 빨리 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몸으로 되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구나, 오염이 됐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분명히 대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 얘 좀 이상해. 너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배우러 왔지. 안녕, 이예원이야. 근데 왜 선글라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안 깜깜해? 그러니까 패션이야. 멋지다. 물론 피아노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많은 아티스트도 있고요. 따님이 천부적인 소질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학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우리 학원엔 정상적인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예원이가 다른 애들이랑 뭐가 다른데요? 어머니, 그게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냥 앞만 조금 못 보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딸 몸에 좋은 주스 마실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좋아? 그 독약은 나의 미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무슨 소리? 이걸 마시면 건강해지고 밥맛도 좋아지는데. 난 엄마의 거짓말에 9년을 속고 살았어. 오이고. 어휴, 다 먹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쓰군. 욕심도 많아요. 너는 어떻게 나이도 어린 게 박하사탕을 좋아하냐? 상쾌하잖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가면 진단서가 있잖아요. 그 진단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급여 항목이랑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내주는 건데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본인이 100% 부담하는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사장님한테 뭐가 좋을까요? 인절미네요.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요. 잘생긴 얼굴이 이게 뭐예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 이렇대요? 도치하게. 잘생긴 얼굴 가리지 말아요. 떡이 완전 맛있네요. 안 돼요. 비싸요. 네. 없으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가씨,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뻐지려면요. 안 돼. 졸려? 달팽이다. 달팽이? 응. 달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달팽이는 아주 는 연체동물로서 등에 껍질 같은 줄을 지어 살고 껍질에는 나사 모양의 줄무늬가 있어. 미끌미끌한 발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며 눈이 4개나 있어. 땡. 눈이 4개가 아니라 달팽이는 두 쌍의 더듬이가 있는데 큰 더듬이 끝에 눈이 달려있는 거야. 근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밝고 어두운 정도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달팽이는 저 더듬이 끝으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는 달팽이 기운 알아? 아니, 모르는데. 달팽이는 원래가 느리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간대. 걸음이 조금 느릴 뿐이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그래서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달팽이는 이렇게 말하지. 느리게 가면 어때? 꼴찌여도 괜찮아.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지요. 맛도 있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함. 엄마? 난 아무래도 미습적인 것 같아. 뭐? 가시다가 장난치나? 딸. 응? 안 무서워? 엄마도 참 9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따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언이가 잘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도 적고 조용한 데로 찾아왔어요. 아니 어머니, 아직 학교가 안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무슨 미술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예언이 마음 잘 알겠는데 예언이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달라. 아니 많이 달라. 많이 달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나 좀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선생님 애들한테 상처 주는 게 취미신가 보죠? 어머니야말로 따님 상처 주는 게 취미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따님이 어떻게 미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당신 선생 맞죠? 어? 우리 예원이가 왜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힘들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 그게 안 들려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에? 그럼 재활학교 가서 배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뭐? 재활학교? 야, 팔이나 날리고 있는 주제에 오늘 감사합니다고 팔 시키고 나 파리 소르몬대학 출신이야. 소르본대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나 쳐먹어라 이 새끼야. 이 마음같이 생긴 아줌마가 진짜. 야.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안 되는 미술 선생님 갑자기 되디? 뭘 그런 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거나 쳐먹어라 이 새끼야. 뭘 쳐먹어? 야 어디가? 야! 현주는 어디 갔어? 떨어졌어? 아유, 잘하는 짓이다. 또 흉지겠네.
일단 되게 열심히 만든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고, 그리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신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남자친구 그리고 열심히 노래 불러준 우리 혜윤이 너무 고마워. 사실 지나가는 역할로 출연해주신 분이 저희 엄마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너무 고맙고 같이 응원해준 아빠도 너무 고맙고, 그냥 언니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어요.